우리 학교 가로등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생들의 독서 참여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교내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아봤습니다. 외면받고 있는 구덕 캠퍼스의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커피나 음료의 과다 섭취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운뉴스입니다. 과제나 시험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한 번쯤 어두운 캠퍼스 안을 걸어간 적이 있을 텐데요. 가로등의 밝은 불빛만으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학교의 가로등 시설은 부족한 편입니다.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1시 승하 캠퍼스. 많은 학생이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길이 어두워 혼자서 발길을 재촉해보기도 하고 친구와 함께 내려가지만 무섭고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기갓길에는 가로등이 밝게 비추는 곳이 있는 반면 아예 가로등이 없거나 있어도 켜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칫 길에 튀어나와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네, 학교 뒤쪽에 있는 이제 올라오는 돌길이랑 중앙도서관 밑에 쪽 있는 돌길이 많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서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 걸어서 올라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길도 많이 가파르고 가로등도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2생활관에서 예술대학으로 가는 오솔길에 설치된 가로등은 모두 3개. 길 양쪽에는 숲이 있어 밤이 되면 다른 길보다 더 어두워집니다. 제1생활관에 올라오는 이 계단을 오르자마자 나오는 것은 차도입니다. 인도도 없는 데다 가로등도 많지 않아 자칫하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로등은 30에서 40m 간격으로 주요 도로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자동차가 갈 수 없지만 인도로 보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본부의 관리과의 전기실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치안 부분은 야간에 이제 조도를 조금 충분하게 확보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위험 요소나 이런 거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해당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자주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교내 전기관리과에서는 기존 가로등이 합선되거나 고장이 난 상태로 재정비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며 향후 조명시설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 상태를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점검을 통해 취약한 곳을 새롭게 정비하고 적절한 방안으로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필요가 보입니다. 다운뉴스 이다은입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서를 하지는 않는데요. 기껏해야 교양을 위한 독서보다 취업을 위한 독서만을 하는 대학생들의 실태를 윤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승하 캠퍼스 도서관. 이곳에는 역사, 문학, 교양 등 다양한 도서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양도서나 전문 서적 대신 취업 관련 서적을 택합니다. 읽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토익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본분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소양하는 것은 맞지만 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이 도서관에서 평균 1년간 제출한 도서량은 2015년 기준 약 15만 건으로 14년도에 비해 약 2만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낮아져가는 학교 구성원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리빙 라이브러리와 70일간 독서 릴레이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학생들이 저희 도서관 문화 행사에 참여가 저조한 것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는 현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실제 피부로 전달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도서관에서 1년간 빌리는 책은 1인 기준 약 11권입니다. 이는 북미연구도서관협회에 평균 15권에 못 미치는 양입니다. 이에 전문가는 자신만의 독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을 읽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 나름의 체계화를 하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스타일을 갖게 된다면 조금만 자신의 이 삶의 방식을 연구한다면 상당히 시대에 부응하는 풍요로운 그런 책 읽기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독서. 이를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만의 답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다운뉴스 윤현입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났지만 정작 학생들은 주차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양혜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승하 캠퍼스는 주차하기 위한 차량들로 붐빕니다. 지난해 중앙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승하 캠퍼스의 주차 공간이 약 180면이 늘었지만 학생들은 주차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비싼 주차비와 제한된 차량 출입증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은 공식 행사, 공무, 일반 차량 등 대상별로 주차 요금이 다르지만 일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이거나 주차 할인권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20분 이하는 무료, 최초 1시간은 1,500원으로 최초 1시간에서 초과 15분당 500원씩 추가됩니다. 저희는 학생인데도 일반 차량으로 들어가잖아요. 주차 요금이 너무 비싸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증 발급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 지역이 멀거나 아니면 장애인 학생들에게만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발급받는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학생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차량 번호 자동인식 시스템에 필요한 차량 출입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량 출입증이 교직원과 야간 강좌를 듣는 직장인 학부생에 한해서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차량 출입증을 신청한 차량은 무료 또는 학기당 최대 12만 원가량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 주차비를 내야 합니다. 가령 일반 학생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내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1일 최대 주차비인 10,000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기는 부산시의 거주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출입증 신청 대상이지만 수업이 있는 요일에 한하여 주 2회로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여건상 차량 출입증 대상에 일반 학생을 추가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교내 등록 차량 수가 주차 공간을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일반 학생을 추가 시 불법 주차, 보행 방해 등의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꼽히는 주차장 추가 설치의 가능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교비를 투입할 경우 학생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셈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시설. 편의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교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최종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운뉴스 양예슬입니다. 예술대학이 승하 캠퍼스로 이전한 뒤 구덕 캠퍼스에는 현재 의과대학만이 남아있는데요. 학교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세경 기자입니다. 학교 설립 초창기 구덕 캠퍼스는 대학 본부가 위치한 우리 대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 승학 캠퍼스로 대학 본부가 이전한 이래로 부민 캠퍼스 신설, 캠퍼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재 구덕 캠퍼스에 남아있는 건 의과대학뿐. 지난해 예술대학이 승학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구덕 캠퍼스는 극심한 인원 유출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해당 캠퍼스 내에서는 학생 복지와 시설의 부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교내 식당과 매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 경량난을 겪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게 되자 동아대학교 병원 측은 학생의 사항을 고려해 식권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대신해 병원 측에서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의 수강 문제입니다. 예술대 이전으로 수강 인원이 의대에만 한정되어 학생들은 구덕 캠퍼스 내에선 한두 개의 교양 과목만을 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융합교양대학 측에선 캠퍼스 인원이 턱없이 적다 보니 비용과 인력 수급 등의 이유로 개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학생들은 강의를 듣기 위해 다른 캠퍼스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학식 없으니까 밖에서 비싼 밥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 메뉴도 몇 개 없어서 한 두세 개로 돌려막기 하는데 왜 우리는 남들이랑 똑같이 등록금 내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고 학식을 못 먹고 밖에서 5, 6천 원 하는 비싸고 맛없는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여기 식당 없어지고 이 주변에서 전부 500원씩 올렸거든요. 1학년 때 계속 그 교양을 다 들어야 돼가지고 여기저기 이동하는데 그 승합도 가야 되고 부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셔틀은 또 학교 안에 안 들어오고 저 밖에 서잖아요. 그래서 저 큰 길가에 애들 서 있고 그러면 아저씨가 와서 열어주고 하는데 솔직히 다른 캠퍼스에서 먼저 타서 오니까 눈치 보이고 아저씨도 맨날 구덕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없으면 안 세우고 가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 못하는 애들은 그냥 그거 타고 승학이든 부민이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캠퍼스 이동하는데 시간 걸리고 차비 줄 것도 아니면서. 의과대학 학생에는 캠퍼스 내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강의실과 같은 시설 이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열람실 공간이랑 그 강의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구덕 캠퍼스 건물을 짓고 있어서라고 했는데 강의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이제 건드린 건 아니고 도서관이랑 강당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강당에 또 시뮬레이션 센터라고 이제 실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의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강의하던 이제 건물로 들어오고 도서관도 이제 저희 강의하던 건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공간이 없어진 거죠. 이에 학교 측은 타대학 강의실 활용률이 60%에서 70%를 웃도는 것에 비해 의과대학은 평균 35.3%이기에 강의실 부족 현상은 이번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8년 3월 준공되는 구덕 캠퍼스 건물에 강의실, 식당뿐만 아니라 푸드코트가 입점할 예정이기에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덕 캠퍼스가 재단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년. 그때까지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학교 측이 남은 시간 동안 복지와 시설 이용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입니다. 다우뉴스 조세경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나요? 커피 전문점이 빼곡히 보이는 만큼 학생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요. 과도하게 커피를 마실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윤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1시, 한 가게 앞에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대부분 점심 식사 후 이른바 식후 커피를 즐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마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도 한 잔 마시고 이제 또 점심 먹고 마시고 또 저녁도 먹고 마시고 진짜 그냥 하루 종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커피 안 마시면은 되게 정신도 안 차려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안 마시면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습관적으로 달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캠퍼스 주변 상권 역시 변했습니다.
승학 캠퍼스 주변에 들어선 커피 전문점은 대략 20곳. 일반 음식점보다 커피 전문점을 찾아보기 더 쉽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찾으시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00에서 300팀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고 날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한 400팀 정도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커피와 음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판매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음료 소비 증가가 건강에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류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몇 잔씩 커피를 마시나요? 저는 일단 학교 등교할 때 한 잔 마시고 뭐 수업이 길다거나 이러면 공강 때 한 잔 더 마시는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한 잔씩 마셔요. 하루보다 일주일에 5잔 정도 마셔요. 2015년 기준 성인이 하루 평균 섭취한 당류는 총 72.1g. 하루에 스무디 2잔 혹은 카페라떼 3잔을 마시는 것과 맞먹습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1일 당류 섭취 권장량인 50g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잦은 과당 섭취의 위험성에 대해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전문가는 사람들이 과다당류 섭취에 관해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는 기분도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이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음료. 하지만 달콤함과 저렴함 이면에는 과다당류 섭취라는 부작용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올바른 당류 소비가 필요합니다. 다운 뉴스 윤현입니다. 안전에 대해 무감각함을 일컫는 말이 있죠. 바로 안전 불감증인데요. 학생들의 부주의한 행동이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은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우리 대학교 관련 SNS에서는 한 학생이 공과대 앞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난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제보한 학생은 가연성 물질인 비닐봉지에 담배꽁초의 불씨가 붙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교 승학 캠퍼스 앞 9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학내 곳곳에서 안전불감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시 50분 인문과학대학 엘리베이터에서 벨이 울립니다. 정원 초과임에도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탑승합니다. 인문대는 15층까지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계단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때문에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무리하게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수업 시간에 안 늦고 싶은데 또 되게 높은 층이다 보면은 걸어 올라가기도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사람이 많이 탄다 하더라도 좀 편하게 가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엘리베이터가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타면은 위험한데 그 경고문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발판이 사람이 많이 타면 내려간다는 좀 강력한 좀 주의문 같은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좀 타지 않을까. 정원 초과된 엘리베이터는 기존 발판 높이보다 높아지거나 푹 꺼지기 일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지탱하는 중심추와 반대쪽 추가 적재량에 맞춰 균형을 맞추다 보니 발판이 수시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로 인해서 장고장이나 이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중지되거나 이런 고장 같은 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렸는데 혹시 그런가요? 네, 그 정원 초과를 하게 되면요. 네. 거기 그 칼을 매달고 있는 네. 와이어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늘어나가지고요. 네네.
고장의 원인이 당연히 됩니다. 아, 똑같은 중량에 대해서 그 와이어 같은 게 늘어나거나 또 다른 고장 요인이 있죠. 저 안전 센서라든지 층별 센서라든지 이런 게 오작동이 충분히 납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안 열리는 수가 있고, 아, 네. 예, 그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사고는 발생합니다. 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운 뉴스 이다은입니다.